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KF-21 전투기 개발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한국만이 보유한 독자적인 기술로 공격형 전투 수송기인 KCX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과 이 소식에 진심으로 불안해하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정보지식 반응 채널 대고구려 제공,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전투기에 이어서 한국형 전투 수송기인 KCX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999년 이래로 공군 공격기와 공격 헬기에 이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곧바로 이어서 훈련기 및 공격 헬기 시장에 이어 전투기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그 다음 분야로 공격형 전투 수송기 및 특수목적기 UAV 드론 시장에 도전하려는 것이다. 국산 전투기 이후 각종 지원기의 플랫폼으로 활용이 가능한 한국형 수송기 개발이 처음 제기된 시기는 2020년 여름이었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수송기는 36대로 알려져 있으며 가까운 장래의 세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수송기와 여객기 동체 기반의 특수목적기는 공군이 8대를, 해군이 16대를 운용 중이며 해경은 중간급 수송기를 개조한 초계기 4대를 보유 중이다. 현재 한국군의 수송기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송기 시장의 수요에 따라 수송기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방식이 아닌 KF-21처럼 국산화를 진행해야만 더욱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판단했다. 해군과 공군 및 해경의 차기 수송기 및 특수목적기를 국산으로 대체한다는 장기 계획을 함께 병행하면서 한국형 수송기 개발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졌으며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도 언젠가는 수송기 국산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수송기의 잠재성은 매우 크니 KF-21 전투기와 함께 대한민국 항공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생각하는 전투 수송기의 요구 성능은 6,000km대 항속거리에 20톤을 적재할 수 있는 기본형과 이후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8,000km대 항속거리에 25톤을 적재할 수 있는 개량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개발하려는 수송기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다른 나라들의 수송기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가 한국이 국산화하려는 수송기의 성능과 비슷하며 수송기를 생산하는 남미의 대표적인 항공기술 강국인 브라질의 KC-390은 25톤의 적재량으로 6,000km대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이 개발할 전투 수송기와 성능이 비슷하므로 미국과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수송기는 대한민국이 개발할 수송기의 주요한 성능 비교 대상이 된다. 기본형은 터보프롭기로 설계하고 개량형은 터보팬 엔진 장착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수송기 수요는 40여 대, 특수목적기는 60대를 목표로 하고 해외 수요는 100대 정도의 무기 수출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총 소요 비용은 개발비 3조 원, 양산 비용은 약 11조 원으로 총 예산은 14조 원. 개발 기간은 KF-21 전투기의 개발 경험을 적용하여 소요 제기, 소요 확정, 선행 연구, 사업 타당성 검토, 예산 편성, 계약에 이르기까지 5년, 체계 개발에 7년, 총 12년을 예상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방위사업청의 국책사업 추진을 요청했으며 훈련기, 헬기, 전투기를 잇는 수송기 국책사업단이 구성되면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체계종합 법체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군의 주력 수송기 허큘러스를 퇴역하는 시기인 2035년까지 한국군에 배치하는 걸 목표로 하며 2040년에 퇴역하는 모든 해외산 수송기 역시 전부 한국형 전투 수송기의 배치 대상이다. 해외 협력업체 역시 타진하고 있으며 유럽의 에어버스 밀리터리사가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국형 전투 수송기는 전투 수송기라는 이름답게 일반 화물 운송 이외에도 멀티드론 캐리어의 모함으로 사용하거나 미사일이나 KGB 폭탄을 발사하는 방식의 지상공격 지원기, KF-21 전투기의 연료를 공급하는 공중급유기, KDDX 구축함과 함께 활동하는 대잠 초계기 등 다양한 수송기 개량형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항공 국산화를 위해 KF-21 전투기와 함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KCX 전투 수송기. 관련 소식이 일본의 군사정보 커뮤니티 그랜드 플릿에 올라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역시나 KCX 전투 수송기의 소식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군요. 그도 그럴 것이 항공기술 강대국 한국은 KF-21 전투기를 보란듯이 실체화시켰으며 일본인들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고성능의 전투기를 단기간에 공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KCX 수송기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공개 영상을 보면 주익의 공격 포인트가 6개나 붙어 있어. 폭탄을 후방 램프에서 발사하고 날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건 수송기가 아니라 폭격기 수준이잖아. 수송기 자체도 무겁고 커 보여. 폭탄도 들어 올릴 수 있고 드론이라면 후방 램프에서 공중 투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겠어. 제대로 된 수송기 개발은 미국 수준의 기술력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해. KF-21 전투기를 4.5세대에서 5세대 스텔스기로 끌어올린다는 이야기도 놀랐지만 어째서 한국은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좋다고. 거대한 변화를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지 마라. 설마 수송기 엔진까지 직접 만들지는 않겠지. 25톤급의 터보팬형 엔진을 만약이라도 한국이 직접 만들어버리면 일본의 한국산을 무시하는 풍조는 어떻게 변화될까? 한국은 항상 자신의 망상을 전제로 무기의 수요를 계산하지 마. 실패해도 국비에서 보존해주기 때문에 엄청 편해 보이잖아.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계에서 팔리지 않는 폐품만 양산하는 거야. 일본처럼 얌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세금 보존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무기는 내수 시장보다는 외화 획득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구애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절실한 사정이 있어. 어떻게든 기술 강국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되는 걸 한국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절실하게 해도 한국은 절대 무리라고. 항공기술 대국보다는 프리젠테이션 대국이라는 이름이 한국에게는 더욱 적합하구나. 소개 영상은 그럴듯하지만 허무하게 망해버리는 예감이 확실하다. 외국의 군사기술을 흉내내려고 해도 흉내조차 만족할 수 없는 한국의 기술력은 너무 최저 수준이다. 완성될 예상 그림만은 훌륭하고 실제로 만들게 되면 반드시 패배한다. 자국의 기술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국은 일본이 비웃어버릴 정도의 한심한 나라다. 일본제 무기에보다 한국제 무기가 수출 전망이 있을 것 같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수요가 없을 것 같은 제품만 만들고 있는 생각이 든다. 이런 현상은 무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자제품 상당수가 문제야. 실제로 한국산 수송기가 해외에서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무기 수출을 위해 정말로 필사적인 힘으로 개발한다는 생각뿐. 팔리지 않으면 전원 실업 처리되니까 기술자도 판매원도 필사적인 느낌이 든다. 국산 터보프로 벤진을 장착한 수송기를 동시에 개발하여 나중에 새로 개발한 국산 터보팬 엔진으로 교체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아마 기체도 신형기 수준의 대폭 개량 때문에 고장나서 엉망진창된다. 정치적 문제로 C-130 수송기를 살 수 없는 나라에 수송기 수요를 예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나라는 대형 수송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만일 그런 나라에 판매하는 경우에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이익 따위 전부 날아가 버릴 게 분명해. 군사력 강대국 한국이 차세대 전투 수송기 KCX를 개발하려 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절대 안 된다며 한국의 첨단 제조업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정말로 KCX 개발이 완료되어 여러 가지 개량형까지 개발되는 순간 일본과 중국이 절망하는 대한민국의 완벽한 자주국방이 실현되는 것이죠. KCX 수송기가 공개되는 시기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궁금해지는군요.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 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